잡히면서 찌릿찌릿하다고 그래야 되나. 선생님 여기가 그래요. 남해사에 갔고. 네, 지금 남에서. 찌릿거리. 근데 측면에 요새 저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러닝하는 도중에 허벅지가 불타는 이유가 근육이 아니고 과도한 골반 경사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냥 주사 놔서는 반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초음파 유도 주사를 맞으면 딱 한 번만 맞아도 82%가 좋아진다 그럽니다. 이 증후군은 과연 뭘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이종표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제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아무래도 이 강의 자체가 신경외과 전문의들을 상대로 제가 강의하려고 만든 발표 파일이어서 전문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 러닝 중에 신경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머랄지아 파에스테티카라는 질병이에요. 의사들은 그냥 줄여서 MP라고 부르고요. 환자분들에게는 대퇴 외피신경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쉽게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병은 뭐냐면, 이렇게 골반 만지면 만져지는 뼈 있죠. 그 뼈 앞쪽으로 지나는 신경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LFCN,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퇴 외피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여기서 압박이 되고 눌려서 생기는 신경통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허벅지 앞쪽 그리고 허벅지 옆쪽이 막 불타고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계속 긁어요. 그러다 보면 털이 빠지는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통증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적 있고요.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생활습관 변화, 러닝 자세 변화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MP라는 병을 유발하는 신경은 허리 2번, 3번에서 나와서 골반 앞쪽을 통과해서 허벅지 바깥쪽과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내려갈 때 서해부 인대라 그러죠. 사타구니하고 전상장 골격을 이어주는 서해부 인대 아래나 그 위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고요. 조직학적 소견을 보면은 신경이 막 부어 있거나 두꺼워져 있거나 신경 껍데기가 좀 벗겨져 있는 게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싶으면 MRI를 찍을 수 있는데, 굳이 MRI까지 찍지 않아도 요즘엔 초음파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됩니다. 해부학을 먼저 보시면요, 허리뼈가 있고 엉치뼈가 있는데요, 허리에서 2번, 3번에서 나온 신경이 장요근을 지나서 서해부 인대를 지나서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일으키는 부위가 이 전상장 골격,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지는 이 뼈에서 2cm에서 6cm 사이에서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벨트 매는 부위잖아요. 허리를 꽉 조일 때, 보정용 속옷을 입었을 때 옷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도 여기가 눌릴 수 있겠죠? 그때 압박에 취약해지는 부위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병변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 신경 자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신경이 만약에 한 가지다, 지나가는 부위가 거의 비슷할 테니까 치료하기도 쉽고 진단하기도 쉬울 텐데, 이게 최대 5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뱃속을 뚫고 골반을 바깥을 빠져나와서 허벅지로 내려갈 때 총 5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문제를 일으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어떤 신경은 서해부 인대 아래쪽으로 지나가고, 또 어떤 거는 인대를 뚫고 지나가고, 어떤 거는 인대 위로 지나가요. 아니면 골상장 골격 위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예 뼈를 뚫고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뼈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신경을 딱 감싸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뼈가 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우에는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재발했을 때는 이 뼈를 잘라내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을 초음파 볼 때 유심히 보게 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잘생긴지 보면은 중년, 한 40에서 60세 사이에 남성이 더 많고요. 그렇다고 여성이 막 적진 않지만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배가 나온 분들이 잘생겨요. 이 BMI 지수가 30 이상인 분들, 왜 그러겠어요? 배가 나오면 아무래도 벨트를 꽉 조여야 돼요. 옷도 조금 더 날씬해 보이려고 타이트한 걸 입게 되고요. 그러면서 복부가 눌리고 이 뼈 아래쪽이 눌려요. 당뇨가 있을 때도 이 부분이 잘 망가집니다. 당뇨가 있으면 신경 주변 혈관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7.5배 정도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배가 나오니까 여기가 눌려서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안전벨트를 너무 꽉 조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서 있는다든지, 트라우마, 그러니까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수술을 하고 나서 잘 생깁니다.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엎드려서 하는 수술 있잖아요. 뭐 특히 척추 수술이나 항문 수술 같은 거, 수술 침대 베개에 여기가 눌려요. 저 레지던트 때 항상 엎드려서 척추 수술하면 이 부분을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젤리 베개 같은 것도 돼서 신경을 보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임상 증상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감각이 떨어지고요. 남의 살 같아요. 불타는 느낌이 들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렵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언제 심해지냐면 힙 익스텐션, 엉덩이 신전할 때, 허벅지를 뒤로 쭉 뺄 때 있잖아요. 그때 심해지는 통증이 있으면 이거 좀 의심할 만하고요.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특히 앉아있을 때 찝혀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요, 허벅지에 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쪽은 털이 있는데 문제 있는 쪽은 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병 때문에 털이 빠지는 게 아니고 감각이 이상하니까 자꾸 긁어요. 긁고 문지르고 만지고 이러다 보면서 털이 빠져요. 근데 빠진다기보다는 내가 뽑는 거죠. 감각이 이상하니까 자꾸 긁어서 내가 빠지도록 유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증상을 얘기하는 분도 영상 한번 볼게요. 어떻다고요? 약간 쪼이는 것 같으면서 찌릿찌릿하다 그래야 되나? 어디가? 손으로 그려보세요. 그냥 여기가 그래. 찌릿찌릿하고 쪼이는 것 같고 남의 살 같고. 예, 지금 남의 살. 보셨듯이 찌릿찌릿하고 쪼이는 것 같고 남의 살 같다. 느낌 이상하니까 자꾸 긁어요. 그러니까 털이 빠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영향을 받느냐. 바깥쪽 허벅지랑 앞쪽 허벅지를 영향을 받는다. 미드라인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증상은 한 보름에서부터 심하면 20년도 가요.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자주 나타나느냐?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양쪽으로 이 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벽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가 골반이고요. 이게 배예요. 이게 복강 안쪽이고. 날씬한 사람은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나온 사람은 어때요? 배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죠. 아래로 잡아 당겨지는 힘이 나니까 이때 신경이 늘어나면서 영향을 받는다. 배 나오면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단은 거의 임상 증상으로 진단을 해요. 감각이 이상하고 아프고 화끈거리고, 그렇다고 다리에 근육 힘이 빠지진 않아요. 운동 기능은 정상이고, 그다음에 한쪽에 잘 나타나고, 이러면 야, 이거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 중에 초음파 CT, MRI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정확한 거는 초음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인데, 튀어나온 뼈잖아요. 요 뼈에서 한 2cm에서 6cm 주변을 잘 눌러보면 아 하고 찌릿한 부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허벅지가 저리고 불타고 찌릿거리는 게 꼭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도 딱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허리 2, 3번 아니면 3, 4번 쪽으로 디스크가 생기면 이렇게 MP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신경통이라든가 좀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종양이라든가 아니면 맹장염이 있어도 이거랑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의심이 된다면 병원 가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치료는 간단해요.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치료하는 방법은 타이트한 옷을 입지 말고 벨트 너무 꽉 끼게 하지 말고 뱃살을 좀 빼자. 요 3가지만 해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병원에서 뭐 약 먹기도 하고 물리치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죠.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성공률이 거의 90% 정도에 가깝습니다. 주사 치료가.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거의 82%가 좋아진다 그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사 맞는 거는 성공률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한 번만 맞아도 82%가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초음파로 직접 신경을 찾아서 정확한 부위에 딱 주사를 놨을 때 이렇게 성공률이 높은 거지, 그냥 이쯤이겠지 하고 대충 찔러서는 성공률이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초음파 유도화 주사를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치료들을 할 수 있죠. 뭐 고주파 치료라든가 뭐 수술적 치료, 신경을 아예 잘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심하면 신경 자체를 없애버려요. 아니면 신경 주변을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신경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 주변을 좀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예후는 좋아요. 이것 때문에 뭐 장애가 생기거나
되거나 아니면 정말 치료가 안 돼서 신경 잘라내고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는 거의 없고요. 특히나 임신 때문에 생긴 이런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산 후에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딱 대서 보게 되면은 튀어나온 뼈가 보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신경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동영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요게 이제 튀어나온 뼈고요. 요게 신경이에요. 주사 치료하는 게 보이죠? 여기도 뭐가 이렇게 쓱 들어오죠? 요게 주사 바늘이에요. 실제로 초음파로 직접 보면서 정확한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약물이 들어가 있더라. 그런 걸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치료한 사진인데 요게 신경이에요. 요 바늘 보이시죠? 초음파로 보고 직접 신경을 찾아서 거기다가 주사를 놓기 때문에 한 번만 주사를 해도 82% 정도는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편했죠? 예전에는 이 측면 라인을 따라서 저림감이 팔까지 살짝 예.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여요. 거의 좋아졌네요. 예. 근데 측면에 요새 저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거의 좋아졌다 그러죠. 한 번 맞고 저렇게 좋아지신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은 보존적 치료만 해도 많이 좋아진다. 생활 습관 교정, 살 빼고 타이트한 옷 입지 말고 꽉 끼는 벨트 하지 말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초음파 유도화 주사를 맞으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하지만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의사들이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하고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좀 고민을 하고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그때는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 제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허벅지 앞쪽하고 바깥쪽이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감각이 떨어지는 불타는 허벅지 증후군. 정확한 용어는 대퇴외피신경 증후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러닝을 할 때 다리를 뒤로 이렇게 쭉 빼면서 신경이 운동복 고무줄이나 벨트 같은 데 계속 쓸리고 압박을 받으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불타는 통증, 저린 통증, 찌릿찌릿한 통증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